서핑 레벨 2 안전 가이드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선 서핑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술 그리고 장비, 안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 기술에 대한 부분은 어떤 서핑하는 재미, 그다음에 장비는 아, 보드에서부터 필요한 착용해야 될 그 옷, 입어야 될 옷, 착용해야 될 장비, 그리고 안전은 바다 환경이나 그 점점 서핑을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서핑 안전 가이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첫 번째, 큰 파도에서 패들 아웃 하기에 대한 부분. 이런 거. 아, 큰 파도에서 패들 아웃 한다라는 건 뭐냐면 라인업이 좀 멀리 있다라는 거죠. 라인업이 멀다라는 것은 파도를 여러 번 넘어야 된다는 거고, 레벨 2 정도에서는 이제는 파도가 좋을 때 자기 서핑보드 또는 서프보드를 렌탈을 해서 파도를 탄다라는 거고, 파도가 좋다라는 의미는 어떤 서핑 스팟이든지 라인업에 서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레벨 1에서의 안전하고 레벨 2에서의 안전은 상황이 다르다. 큰 파도에서 패들아웃 한다라는 거는 1차적으로 봤을 때 초보에서 이제 막 레벨 2로 넘어갔을 때는 생각지 않게 파도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롱보드 같은 경우. 숏보드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는데, 롱보드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만약에 좀 크게 부서지거나 힘있게 부서지면은 그 파도에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에 대한 트레이닝, 적응 훈련도 어느 정도 돼 있어야 패들아웃 하기가 좋고, 또 신속하게 패들아웃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세트 파도가 들어올 때 패들아웃 하기보다는 세트 파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패들아웃해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제 파도를 탈 때는 너무 파도가 부서지는 해변까지 나오게 되면 다시 나가는데 힘들다. 어느 정도는 아, 즐길 수 있는 부분 정도까지는 타고서 백하는 그런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패들보드 서핑 같은 경우에는 안 넘어지고 다시 이제 패들아웃 하는 서핑 후 터닝해서 패들아웃 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 파도 세트를 미리 관찰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안유를 활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하며 더 쉽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거는 이안유 구간이 있는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파도가 큰 서핑 스팟에는 이안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는 게 이 물의 이치 흐름이기 때문에 조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은 항상 인지를 하고 그 위험을 하면서 자기가 그 서핑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음, 그냥 나는 서핑만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핑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 다른 서퍼들이 라인을 존중하고 서핑 중인 사람 앞을 가로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브레이크 존을 피해 돌아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붐빈다 그러면 아, 빨리 신속하게 일단 나가는 게 첫 번째고 왜냐하면 라인업에서는 파도를 기다리면서 서로 충돌 가능성이 없는데 큰 파도가 왔을 때 빨리 빠져나가는 거 빼놓고는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 실력이 부족한데 라인업에서 파도를 타고 나서 패들 아웃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파도 존에 계속 있으면 서로에게 민폐다. 나도 위험하고 상대방도 나를 피해서 서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율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큰 파도에서 패들 아웃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터틀롤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파도가 올 때, 적은 파도라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요가 자세, 엎드린 자세로 해서, 통과가 가능하겠고, 또 적당한 파도라면 앉은 상태에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아예 내 앉은 키보다 더 높은 파도가 아, 부서져 올 때에는 당연히 파도에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터틀롤입니다. 터틀롤은 보드를 뒤집은 상태에서 일자로 하면 아, 몸은 바다 속에 있고 보드는 약간 휘어져 있기 때문에 거꾸로 휘어졌으면은 파도를 관통하고서 지나가는데 파도가 보드 위로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다시 회복해가지고 패들링을 빨리 해서 한 두 개 정도에서 세 개 정도의 터틀로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데 얼만큼 밀리지 않고 신속하게 하느냐가 관건이고 터틀로를 연습을 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 얼만큼 정확하게 터틀로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터틀로를 할 때 보드가 파도하고 사선이 돼 있거나 그러면 터틀로를 했어도 보드를 놓칠 수도 있고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많이 밀려나게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패들링 해가면서 보드 속도를 내가면서 터틀로를 하면 아,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리커버리해서 패들링하고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다. 그리고 이 터틀로를 할 때는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파도의 피리어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도가 한 10초다 그러면은 터틀로를 해도 패들링 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 리커버리 해서 한 4, 5초 정도는 패들링 할 시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5초, 6초다. 말리포 같은 경우에는 5초, 6초 이 정도인데 패들링 할 시간이 없어요. 딱 터틀을 하고 딱 리커버리 하면 또 다음 파도가 오고, 리커버리 하면 다음 파도가 오고,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이 그냥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터틀로를 최단 시간에 해야 된다. 2초 내지 뭐 3초 정도. 그래야 최소 2초 정도는 내가 패들링 해서 파도가 부서지는 구간을 빨리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터틀로 훈련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큰 파도가 다가올 때 보드를 뒤집고 단단히 잡아 파도를 통과하는 기술이다. 몸을 최대한 낮추고 양손으로 보드를 눌러 고정하면 파도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큰 파도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덕다이브인 것 같은데 숏보드인 경우에 보통 레벨 1에서 레벨 2로 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서핑 기술을 계속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롱보드로 계속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아주 좋은 곳이라면 바로
입문 후에 숏보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숏보드 같은 경우에는 덕다이브는 파도가 있을 때 숏보드를 눌러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덕다이브 같은 경우에는 보드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발에 핀을 차고서 파도에서 다이빙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면 훨씬 덕다이브 하기 쉽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파도가 닿기 직전에 보드와 함께 다이빙하는 기술입니다. 보드의 앞부분을 아래로 밀고 무릎이나 발로 테일 부분을 눌러 보드가 수면 아래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아, 테일 부분을 누른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앞부분을 눌러야 되는데. 아래를 밀고. 이게 AI라서 조금 오류가 좀 있네요. 충분히 깊게 다이빙하여 파도 아래를 통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나온. 이것이 덕다이브가 일종의 파도 넘기 다이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 훈련을 좀 하면 덕다이브가 터틀롤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덕다이브에서 중요한 거는, 보드 볼륨이 너무 크면, 폰보드 같은 경우는 덕다이브가 안 된다라는 거.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쉽지 않다. 그러면, 큰 파도에서는 내가 선택한 보드에 따라서 패들라웃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성질도 알아야 되고. 이제 서핑 우선권. 이게 이제 패들아웃 해서 라이너까지 나갔다 그러면 이 서핑 우선권, 혹은 서핑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일단 우선권을 지키는 게 맞지만 안 지켰을 때의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선권이나 에티켓이 안 지켜졌을 경우, 만약에 내가 드라이빙을 쳤다 그러면 잘 타면 다행인데 아, 예를 들어서 상대방도 그냥 탔어요. 근데 둘 다 초보예요. 둘 다 레벨 1, 레벨 2 초보예요.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 서로 간에. 그 다음에 또 아주 이제 뭐, 잘 타는 사람이면, 초보자를 그냥 무시하고 타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드라이빙을 치면 그냥 뭐, 심하면 이렇게 욕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밀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싸움할 수도 있고, 어쨌든 다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서핑 우선권을 따르는 게 안전에는 필수다. 서핑을 잘하는 예절도 있지만 안전에도 중요한 부분이다. 파도의 꼭대기에 가장 가까운 서퍼가 그 파도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이거는 파도를 탔을 때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타고 있는 파도의 라인을 가로채는 것은 위험하고 예의에 어긋나다. 위험하다라는 거. 혼잡한 라인업에서 서로 소통하며 안전하게 서핑하는 게 필요하다. 저 서핑 우선권은 아마도 그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 아마 레벨 1에서도 강의를 할 겁니다. 와이프 아웃 시 안전. 와이프 아웃이라는 거는 뭐냐면 씻겨 내려간다 뭐 이런 개념인데 발음을 잘해야 돼요. F가 아니고 P입니다. 넘어질 때 당황하지 말고 발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어떤 때 많이 발생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자신감이 없을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머뭇거릴 때. 큰 파도를 내가 타려고 했는데, 아, 머뭇거리면 안 된다. 최소 어차피 파도는 부서지고, 내가 파도를 안 타도 파도가, 만약에 이게 큰 파도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많이 없다. 만약에 내가 파도의 피크에 있는 상황이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파도를 타거나 그 파도에서 말려가지고 넘어지거나.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 해가지고, 큰 파도, 다음 파도를 타야지 하고 빠져나올 수는 있는데, 실제로 타려고 해서 이미 파도가 보드를 밀고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은 최대한 훈련을 해서 바이프 아웃이 안 되게끔 내가 자신감 갖고 서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만약 되고 싶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니까,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니까, 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떠냐.
세트 파도인 경우에는 다음 파도가 크게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딱 나오자마자 또 파도에 한 번 더 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파도에 빠졌다가 나오는 시간이 한 3초, 그 다음에 보드를 체크하고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시간이 한 1, 2초 되면 바로 다음 파도가 옵니다. 그때는 다음 파도가 올 때는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에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짝만 들어갔다가 다음 파도 지나가고 빨리 신속하게 아, 보드를 컨트롤 해가지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 여기 보면 몸에 힘을 빼고 긴장을 풀면 부상 위험이 줄어든다. 어쨌든 적응을 잘 해야 돼요. 음, 이게 천천히 수면으로 떠오른다는 말도 이거는 사이클이 피리어드가 길다면 괜찮은데 조금 짧다면 이것도 신속해야 되는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파도의 상황에 따라서. 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서핑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고 이거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음, 어쨌든 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훈련해서 가능한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을 때는 보드 컨트롤 또는 아, 이 물속에서의 어떤 적응력을 좀 키워야 합니다. 파도가 계속 오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프리다이빙이나 아니면은 아, 기본 잠수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인명구조 자격증을 따거나 이럴 때 대략 한 25m에서 20m 정도는 기본 잠수를 하는데 그런 기본 잠수 훈련을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몸에 긴장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부상 위험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게 모래바닥인 경우에는 이게 와이프아웃이 물에 빠지는 게 덜 위험한데 만약에 바위나 산호지대고 일부 산호 구간이 수심이 낮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너무 그 물에 빠졌는데 이게 선 자세로 한다거나 그러면 발을 다칠 수가 있어요. 어, 나도 예를 들어서 그 서핑을 할 때 산호 구간에서 무의식적으로 섰다가 이 발바닥이 산호에 닿으면서 이렇게 베어진 적이 있는데, 다친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낮았을 때 많이 몸이 들어가면 그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산호지대고 수심이 낮다 그러면은 약간의 수면 낙법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내 몸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게끔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핑을 할 때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벌떡 서가지고 서핑하다가 넘어지면 내가 그 서 있는 만큼 또는 그 내 위치가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내 위치가 높은 만큼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몸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몸이나 뭐 허벅지 이런 데가 쓸리거나 그러면 산호나 이런 데에서는 그 쓸림 현상이 아주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다. 여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세트 웨이브 운식. 이거는 큰 파도가 올 때 부분인데 이게 어떤 요소가 있냐면 만약에 큰 파도가 오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라인업에서 파도에 쉽게 말하면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땐 더 위험해요. 보도하고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파도에 갇히고 뒤집어지면은 보드는 따로 놀고 나도 뒹굴고 그러면은 주변에 또 같이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그냥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트 파도가 크게 들어온다고 보면 멀리서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때에 따라서는 빨리 한 10m 정도는 라인업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빨리 빠져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큰 파도가 들어오면 그걸 서핑을 하든지 어, 여러 가지 선택의 폭에 있는데 어쨌든 세트 파도는
나를 가둘 수 있다. 나만 가두는 게 아니라 다른 서퍼들도 가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 파도가 들어올 때는 그 큰 파도라고 하면은 아, 주의를 해야 되고 내가 안 탈 거라면은 세트 파도가 부서지는 포인트 밖까지는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아주 신속하게. 그렇게 해야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 훈련도 하고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타면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좀 하고 파도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된다. 파도는 보통 3개에서 7개가 세트로 연속 온다. 큰 파도는 수평선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으니 항상 바다를 관찰해라. 세트와 세트 사이의 잠잠한 간격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나? 끌리는 리시의 위험이다. 리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레벨 2 기준으로 보면, 서프샵에서 보드를 빌릴 때도 리시를 체크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서핑에 입문을 한다 그러면은, 리시 하나 정도는 사가지고, 보드를 빌려서, 보드는, 아, 샵 걸 쓰고, 리시는 본인 걸 쓰는 게 좋습니다. 리시가 끊어졌을 때는 상당히 큰 위험성이 존재한다. 나도 위험하고 보드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위험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이 다치면 어쨌든 거기에 따른 뭐 보상 문제나 미안함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레벨 2 정도 내가 이제 서핑에 입문해서 서핑을 배우는 단계고 어차피 서핑을 꾸준히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리시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다. 아, 보통 서프샵에서는 숏보드는 잘 안 빌려지고 롱보드가 나가는데 롱보드 중에서 폼보드 같은 경우는 부력 때문에 리시가 더 잘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하드보드 롱보드는 부력이 약하고, 조금 얇기 때문에 텐션을 적게 받는데, 홈보드 같은 경우는 텐션을 많이 받아요. 부력이 좀 크고 두껍기 때문에. 그러면 리시 손상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자, 바다에 들어가기 전 리시가 잘 고정되는지 확인하자. 리시를 손이나 발에 감지 않도록 주의한다. 리시 코드를 잡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손 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시에 끌려다니면 엉키거나 다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리시 같은 경우에는 산호지대 같은 경우에는 리시가 산호에 끼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리시가 딱 걸려서 이게 안 나오는데 다음에 파도가 바로 오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 빨리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거 리시가 딱 끼었는데, 리시를 풀지 못하려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은 또 위험한 행동이길 수 있는데, 발목에 있는 리시를 풀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못 풀고, 뭐, 예를 들어서 부딪혀가지고 정신을 잃는다 그러면, 드라운, 아주 익사사고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지 훈련이 돼 있어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산호지역 리시 매너라. 산호지역에서 리시가 걸렸을 때 강하게 당기면 산호와 리시 모두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아, 가능하면 손으로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핑 전에 해당 지역의 산호 지형을 미리 파악해 두는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앞서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건데, 리시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이 가능성을 모르고 있으면 당황스럽죠. 얕은 물과 조수. 얕은 곳에서 절대 머리를 띄워들지 마세요. 심각한 부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래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저기 감조 때 만약에 코럴이나 암초 산호지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프로 정도만 서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레벨 2는 무리다. 그래서
그 레벨 2에서 만약에 산호나 암초지대에서 서핑을 한다 그러면 최소 그 중들물 아니면 만조 조금 전, 한 두세 시간 전 이쯤에 해서 물이 어느 정도 수심이 나왔을 때 서핑을 하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수심을 수심 그 지역을 미리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서핑 스팟을 파도가 좋은 것은 지정해놓고 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장소를 나름대로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처음 가는 데에서 무리하게 서핑을 하는 거는 그 바닥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조금 로컬 서퍼들과 같이 하면서 안전을 기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경험을 쌓기 전에는. 그다음에 코드 오프, 종료 판단.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위험 요소가 있거나 이럴 때 조류가 갑자기 세거나 기상 상태가 악화하면 즉시 물에 나오는 거. 서핑 수신호, 서프 레스큐 과정에서의 서핑 수신호 또는 호루라기 등등에 대한 어떤 신호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본능적인 불안함을 느낄 때 그 감각을 믿고 바로 나가는 거. 너무 지치게 서핑을 하지 않아야 되고, 동료나 코치에 나간다는 신호를 보내고 안전하게 나오세요. 왜냐면, 나 혼자 나오면, 모르게 나오면은 실종된 걸로 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군중 속 보드 컨트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보드 컨트롤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레벨 2 정도에서는 보드 컨트롤을 제대로 안 하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돼요. 운전도 못 하는데 도로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핸들도 못 돌리는데 그 파도를 타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보드 컨트롤 연습은 예를 들어 서프 스케이트보드나 이런 걸 타면서 더 빨리 향상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병행해서 하면 좋습니다. 보드 컨트롤은 안전에 직결돼 있다. 혼잡한 곳에서 보드를 항상 가까이 유지하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넘어질 때 보드를 꽉 잡는 습관을 들이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파도에서 나올 때는 부드럽게 주변에서 다른 서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보드 컨트롤. 두 개 남으네요. 속도와 착지. 이건 서핑을 할 적에, 어, 예를 들어서 레벨 2 정도면 라인업에서 서핑을 하게 되면 그 파도의 속도가 있고 더군다나 사이드를 타면 파도 속도보다 더 보드의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 그 빨라지는 상태에서 해변까지 쭉 나왔을 때 의외로 그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뛰어내리다가 발목을 다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속도를 인지를 하고 가능한 한 음, 조금 안전하게 그 나오거나 아니면은 좀 터닝 방법을 익혀서 좀 브레이크를 건 다음에 내리는 방법, 속도를 줄인 다음에 내리는 방법을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물속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바닥이 모래라면 너무 수심이 낮지 않은 경우에는 뒤로 살짝 넘어져서 머리를 보호하면서 넘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아니면 좀 더 일찍 터닝을 해서 바로 그러니까 물속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터닝하면서 보드에 그 엎드려서 패들아웃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얕은 곳에서는 너무 급격한 동작을 피해라. 마지막으로 날아가는 보드의 위험. 이게 상당히 가장 위험한 거일 수 있는데 아 이거는 파도에서 넘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넘어졌을 때 이게 우연치 않게 파도가 수면을 치는 순간에 그 수면에 보드가 있으면 바운싱이 됩니다, 보드가. 빵 치면 보드가 하늘로 치솟아요. 이렇게 치솟았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치솟았을 때 나는 물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때 그냥 나오다가 보드 이 핀에 맞거나 이러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헤드 커버를 손으로 이렇게 헤드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 헤드 커버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타이밍을 조금 너무 급하게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보드가 파도가 지나가 왜냐하면 올라갔다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갔다 떨어지면 떨어진 상태에서는 보드는 이제 안정적인 거야. 내가 너무 급하게 나오면 빠지는 순간에 바로 튀어나오는데 보드는 하늘 위에 있다가 아주 서로 이렇게 보드는 떨어지고 나는 나오고 하다가 얼굴이나 머리에 보드가 맞는다 그러면 그때는 왜 더 위험하냐면 한쪽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서 꽝 부딪히는 거하고 그 서로 이렇게 이쪽에서 날라오고 나는 또 그쪽으로 다가가고 이러면서 부딪히는 거하고는 두 배보다도 더 큰 충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할 겁니다. 그리고 서핑하는 걸 영상을 보면 그런 영상이 좀 제법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 물론 그때마다 다치는 건 아니지만 다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통제력을 잃은 보드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항상 리시를 착용하고 불가피하게 보드를 놓아야 할 경우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다. 보드가 풀릴 때는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음, 특히 만약에 이제 그 보드가 끊어져서 날아갈 때 해변가에 있는 꼬마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 피하거나 밀쳐내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유치원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드에 크게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더 해야 된다라는 점. 어쨌든 안전은 본인 책임이다.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은 기술을 향상시켜가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해야 되고, 기술이야 자기 재미있고 실력을 키우자고 하는 거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의 질서 차원에서도 안전에 대한 트레이닝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서핑에 대한 위험성, 그러니까 기술이 높아질수록 위험성은 증가하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한 그 책임 의식도 같이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 그냥 재미만 있으면 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밌게만 탈 거야 하는 방식으로 서핑을 하게 되면 그 서핑 커뮤니티에서 나중에 음, 아, 조금 위험한 서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그 사람이 서핑을 잘 하는지는 실력도 좋지만 얼만큼 안전하게 그 서핑 룰을 따라가면서 보드도 컨트롤을 잘 하고 서로 부딪힌 상황에서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이런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얼만큼 그 같은 서핑 스팟에서 자주 얼굴을 보이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서로 서포끼리 친하진 않더라도 자주 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서핑하는 스타일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이때는 어느 정도 그 능력이 있다 이런 걸 판단해서 서로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모르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초보인지 잘 타는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걸 빨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 레벨 2 서핑 안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브레인스토밍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쭉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김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지금 요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 지금, 요거 외에도, 음,
AI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음, 이건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 좀 정리한다면 13번이 겹쳐졌네요. 첫 번째, 큰 파도에서 패들아웃 할 때의 주의점. 그 다음에 롱보드와 숏보드에서의 터틀로과 덕다이브, 서핑 우선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물에 빠졌을 때의 아, 안전하게 대처하는 요령, 그 다음에 파도에 대한 인식, 세트 파도가 들어올 때, 큰 파도가 들어올 때 대처하는 요령, 그 다음에 리시를 어떻게 할지, 리시를 주의해서 서핑할 때 항상 리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리시가 막 꼬여 있는데도 막 서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위에 보면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잘 타면 다행인데 빠져가지고 보드하고 리시가 팽팽해질 때 발가락이라도 껴 있으면 골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너, 산호 지역에서의 리시 매너. 이건 리시가 산호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시를 막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않고, 왜냐하면 스트레치가 날 수 있으니까. 복합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낮은 물에서의 위험성. 그다음에 위험한 상황에서는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거. 나올 때 수신호라든지 또 상대방한테 내가 나간다라는 거를 알리고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누가 사라졌으면 못 보는 상황이고 나간지도 모르면 어디로 실종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중속 컨트롤, 모드 컨트롤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보드 컨트롤이 안 되면 된 상황에서 라인업에 가서 타야 된다. 보드 컨트롤 잘 하려면 섭스케이트 보드를 조금 타면 아주 도움이 된다. 속도와 착지. 속도가 난 상태에서 뛰어내리거나 하면 발목을 다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날아가는 보드. 보드가 파도에 날아갈 수도 있고, 그때의 어떤 위험성은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이다. 아, 근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레벨 2 기준으로 보면 아마도 중간급 파도? 그 정도를 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레벨 3, 레벨 4 가면 더 이제 큰 파도를 타게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레벨 2 서핑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봤습니다.